악령의 스타브로긴입니다. 악령은 구성상 우리가 동심원 구조라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설명하는데요. 여기 이제 스타브로긴이 있고 스타브로긴의 분신 1번 분신들 또 2번 분신들 이렇게 1번 분신들은 남자, 2번 분신들은 여자.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구성을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든지 간에 결국 모든 논의는 다 스타브로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스타브로긴은 이 소설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또 원래 그 부자 간의 관계,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에서 시작을 했는데 악령이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이제 그 작품이 된 것도 사실 그러니까 스타브로긴이 생겼기 때문 좀 표현이 그런데 생겼기 때문 뱃속에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머릿속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타브로긴의 입장에서 이제 읽으면은 악령은 이제 명백히 분신구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신의 신화적인 어떤 분신 도식을 그 소설에서 한번 이제 이렇게 구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열린 책들 번역 악령 번역하신 분, 저 이제 선배인데 그 선배 언니의 선배님의 석사 논문이 이제 악령의 분신구도 이런 거에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그 신화적인 차원에서의 그 분신구도라는 거는 도식이라는 거는 이제 분신 원상이 있고 오리지널 혹은 이제 히어로가 있고 분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에피소드는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자객이 와서 아가씨를 노려요. 그러면 아가씨 대신에 누구를 갖다 놓습니까? 아가씨랑 닮은 혹은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닮도록 그렇게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종을 갖다 눕히고 아가씨는 도망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어로 뭐 왕자님이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그럼 거기에 이제 다른 놈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사람은 이제 토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오래됐는데 쿠로사와 아키라의 90년대 영화 중에 케무샤라고 있습니다. 그림자 무사. 거기도 이제 대표적인 거죠. 진짜 말고 가짜 무사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영화 속에서는 되게 그 뭐야 그 종신형 그 이제 아무튼 그 거의 죽을 종신형이 아니지 사형 그런 걸 이제 받을 인물이었는데 이제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런 걸 이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무사하고 똑같이 뭐 이런 거 수염 만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무사 대용으로 이제 써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의 소임이 끝났을 때는 쫓겨나든가 아무튼 그 마지막 장면까지 되게 인상적인 이제 그런 영화였는데 그런 식의 이제 여러분이 그 분신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신에서의 이제 이런 그 분신 구도 신화적인 의미에서의 분신 구도는 뭐냐면은 분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분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상 혹은 영웅은 살아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든가 아니면 진짜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거나 그건 이제 장르에 따라서 뭐 동화이냐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리고 이제 미학적인 의미에서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히어로는 되게 이제 멀쩡하고 샤하고 멋있고 분신은 이제 웃음을 주고 패러디하고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갖습니다. 이건 저의 박사 논문 주제, 저의 박사 논문의 일부였는데 그게 이제 악령에 잘 들어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악령의 경우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분신이 다 죽는데 분신이 죽는 거는 괜찮아요. 분신이 죽고 나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분신의 죽음이 주인공의 영생, 부활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악령은 진정한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은 분신이 죽어서 주인공이 부활해야만이 분신의 죽음이 성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 헛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스러움이 획득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 되게 이제 희비극에 가까운 그런 장르가 된다. 비극인데 또 단순히 비극도 아니고 이거 찾아보면 희극적인 요소도 되게 많아서 백치와 악령에 나타난 뭐 웃음의 요소, 뭐 광대, 희극성 이런 것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스타브로기는 신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근데 신화가 아닌 소설 속에서 신을 창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은 그 본질상 몸을 획득하는 순간 신성을 상실하는 반면 몸을 갖지 않으면 소설적 인물, 즉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다 손쉬운 작업은 뭘까요? 당연히 그 자체로 육화인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인카네이션인 거죠. 그 자체가 살과 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문학 속의 그리스도, 소설 속의 그리스도, 문학적 그리스도를 계속 꾸준히 이제 창조하려고 했고
저희가 이번 학기 읽은 뭐 죄아벌의 소냐 마르멜라도바라든가 백치의 무의식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쓰게 될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의 알렉세이 퓨도로비치 까라마조프, 알료샤 등등 이제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작가의 그러한 이제 그 시도가 반영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 속의 그리스도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근데 이제 알료샤 하나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패마저도 소중한 이제 그런 소설이 백치입니다. 백치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쪽은 신계열인데 스타브로기는 악마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 현실을 통해서 악마성의 현실을 통해서 신성을 획득하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다.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이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이놈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기전은 똑같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그 악령의 스타브로긴을 통해서 이제 이룩한 가장 훌륭한 문학적인 성취는 이건 정치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중에서도 가장 범속할 수 있는 소설인데 정치 소설에서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창조를 하고 그에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신학적인 아우라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클래스가 다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인물을 만드는 방식을 보면은 스타브로긴의 경우에는 끼릴로프하고 정반대예요. 끼릴로프는 관념인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스타브로긴은 모든 걸 다 줍니다. 귀족이죠. 돈도 많죠. 잘생겼죠? 근데 그거에 미남이라는 게 막 파리하게 이렇게 잘생긴 게 아니거든요. 되게 잘생겼는데 힘이 되게 센 걸로 나와요. 그래서 육체적인 완력이 엄청 대단하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구치소에서 이걸 이렇게 힘으로 가지고 이거를 뜯을 수 있을 정도고 일단 남자는 이 수컷은 힘이 있어야지 일단 되는 거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런 거를 뭐든지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멋지게 한번 놀아봐. 너의 힘을 한번 곳곳에서 시험을 해봐 하고 이제 작가가 스타브로긴을 우리 앞에 내 던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사회적인 디테일들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귀족이고 뭐 부자고 이런 걸 다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 힘도 세고 그렇게 해서 이 스타브로긴을 1860년대 귀족 사회가 만든 일종의 그 돌연변이로 이제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에휴, 글쎄요.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 워낙에 이제 사람이 환상적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비난이 들어올 것을 작가가 이제 예상을 해서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생겨날 법한 그런 종류의 캐릭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톨스토이 소설을 떠올려 보시면은 정말 뭐 무슨 공작, 백장, 뭐 장군의 아들, 딸들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글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변종이 하나는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핵심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대개의 상식적인 경우라면은 뭐 방탕하고 타락한다고 해도 니콜라이 로스토프처럼 어쩌다가 뭐야 카드반에 가가지고 이렇게 돈을 막 폭삭 잃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에르 베조프가 뭐 돌로호프나 뭐 저기 친구들하고 막 놀잖아요. 아나톨이랑 막 놀면서 뭐 곰 잡아와서 뭐 이렇게 난동 부리고 뭐 술 먹고 뭐 뛰어내리고 뭐 이런 정도의 난동이지 이렇게 스타브로긴처럼 이렇게 할까 싶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가능성들을 가지고서 소설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설이란 장르는 워낙에 넓으니까 그게 소설 안에서 어떤 개연성을 획득하면 돼요. 근데 그거에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스타브로긴이라는 인물을 말하자면 탐구하게 되는 건데 그 일종의 연역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즉 이론을 먼저 볼 거예요. 이론이 뭐냐면은 그 스타브로긴의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 속에 들어있는 고백록입니다. 진짜 고백록 말고 그거 이제 다리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서 이제 그 스타브로긴의 내면에 어떤 게 들어있었는지 이른바 그의 태제 이론은 뭔지 나는 곳곳에서 내 힘을 시험해 봤습니다. 당신은 나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면서 내게 그 일을 권했지요. 나 자신을 위한 또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 시험에서 자기 힘은 되게 무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당신 오빠의 따귀를 참아냈다. 그러니까 샤토프가 이렇게 친 거예요. 결혼 사실도 공표하기로 했고 등등등등. 이렇게 계속 이제 시험을 해봤는데 시험하고 했는데 나한테서는 부정 하나만이 흘러나왔을 뿐입니다. 아니 부정조차도 흘러나오지 못했죠. 모든 것이 언제나 미미하고 시들시들해집니다. 라고. 이게 학원의 1141조 1142쪽인데 이거 옛날에 제가 번역했던 그 열린 책들 본 번역인데요.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새 번역본으로 만나보시고요.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러시아어로 아뜨리짠이에요.
내 힘은 시일라. 이게 시일라 이건 되게 흔해 빠진 그냥 시일니 칠라베고친 시일니 그럼 되게 힘센 사람 이런 거고 프로바 이건 시험하다 빠프로브 있지. 한번 뭐 드셔보세요. try it 이런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이제 단어들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 그 스타브로긴의 편지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읽히고 되게 니체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같이 읽는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자세히 논의돼야 될 텍스트는 물론 죄와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령의 여기 스타브로긴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을 시험해 봤는데 부정밖에 흘러나오지 못했다. 이때 그 아트리짜니의 부정이라는 것은 무한한 운동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A는 A가 아니다라고 부정한 다음에 그거를 또 부정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 인용문을 써놓지 않았던데 그 스타브로기는 자기가 신을 믿는다면 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가 신을 믿지 않는다면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믿지 않는다. 이런 식의 말을 끼릴로프인가 뼈뜨른가 누가 이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끊임없이 계속 부정해가는 부정의 화신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신이 그 천지 창조를 하듯이 스타브로기는 이 소설 속에서 인물들을 만들어요. 그 인물들의 정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느님이 빠스바에무 빠도비오 이 오브라주 자기 자신의 이제 형상과 유비에 따라서 유비와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든 것에 비해서 스타브로기는 이렇게 골라서 이 얘들을 이제 텅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여기다가 자기의 관념을 이제 심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끼릴로프에게는 무신론, 샤토프에게는 또 그 슬라브주의, 뼈뚜르에게는 어쩌면 이제 무정부주의 정치 사상 이런 걸 예를 들면 심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은 그걸로부터 이제 다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은 다시 이제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극도로 이제 허무한 그런 거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비자브라즌이랑 비즈오브라즌이 비자브라즌입니다. 이거를 제가 PPT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은 이게 단어는 똑같은데 강세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아주 달라지는데요. 오브라스란 단어가 러시아어에서는 형상, 이미지 이런 뜻인데 이게 성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즈 하면은 뭐가 없는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상이 없다라는 게 달리 말하면 그 성스러운 형상,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형상, 그게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추한 것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브라즈니 이게 이제 추한인데 까꼬의 비자브라지 이게 무슨 추태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렇게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또 쓰기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스타브로긴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형용사 언어 유인 것 같다는 거죠. 고착된 오브라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타브로긴은 무섭고 불안하고 끔찍한 그런 이제 비자브라진이 추악한 형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어디 하나의 이름과 형상에 고착시킬 수 없다라는 것에서 스타브로긴의 이제 비극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적인 존재라는 건데 이게 전부이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 이게 신인 거잖아요. 이런 존재가 지상에 나오려면 어쨌거나 어떤 구체적인 얼굴, 몸, 이름, 형상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스타브로기는 땅에 내려오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칭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마리아 레바드키나가 오트로피에프 이 참칭자 드미트리 그렇게 이제 오트로피에프를 이제 상기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맥락이 물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란의 시대에 드미트리 이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정치적인 맥락이랑 요런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좀 형이상학적인 맥락이랑 이거를 같이 엮어서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악령을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브로긴의 어떤 깊이 그 10년의 깊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만화가 이 몬스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카이부츠 얘기가 나와요. 그 괴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괴물이 그래요. 누구 몸속으로 들어가고 누구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자기가 또 다 잡아먹어서 결국 자기는 이름 없는 나마에요 까먹었는데 나이 뭐 카이부츠인가 이렇게 이름이 없는 이제 그 괴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괴물 자기 형상을 갖지 못하는 괴물의 더 큰 딜레마가 뭐냐면